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걱정도 많아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늙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더 멋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오늘은 늙어서도 당당하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삶을 더 풍요롭고 멋지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각 방법마다 현실적인 예시와 해결책까지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첫째,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김 사장님은 은퇴 후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가 큰 병을 얻고 말았죠. 반면에 70대에도 꾸준히 운동을 한 이 선생님은 지금도 여행을 다니면서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박 할머니는 80대에도 정정하게 혼자 생활하고 계시죠. 건강을 유지하려면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혹시 모를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죠. 또 음식은 조금씩 자주 먹고 건강한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해요. 요즘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가 노년층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요가를 배우면서 신체와 정신을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둘째, 경제적인 자립을 유지해야 한다. 늙어서도 돈 걱정을 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평생 직장만 다니면서 저축을 소홀히 한 최 과장님은 은퇴 후 생활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연금과 투자를 신경 쓴 김 사모님은 은퇴 후에도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죠. 작은 월세 수입이 있는 박 아저씨는 노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퇴직 후에도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투자라도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운용하느냐도 중요해요. 예적금만 믿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금이나 주식, 부동산 같은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해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는 것이 좋죠. 요즘은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등을 활용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추가 수입을 얻는 노년층도 많아요. 셋째, 인간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가족과 사이가 멀어진 이 씨는 나이가 들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많이 외로워졌어요. 반면에 꾸준히 친구들과 교류하는 박 씨는 늘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죠. 지역 모임에 꾸준히 참석한 윤 할아버지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는 단순히 친한 사람들과 연락을 지속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 모임이나 독서 모임에 가입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어요. 또 취미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를 만들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해결책으로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영상 통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새로운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동호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와 연결된 느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어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회적 활동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가까운 이웃과 인사를 나누거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등의 작은 노력도 인간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넷째,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멈출 필요는 없어요. 배움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죠. 예를 들어 65세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김 할아버지는 이제 지역 미술 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손주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또 다른 예로 70대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박 할머니는 여행을 다니면서 현지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더욱 즐겁게 여행하고 있어요. 해결책으로는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거나 지역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원을 찾아 새로운 분야를 배워보는 것이 좋아요.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거나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배움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삶을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다섯째, 취미를 적극적으로 가져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 활용이 중요해져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취미는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60대에 새로운 취미로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한 이 할아버지는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회에 출품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또 70대에 음악을 배우기 시작한 박 할머니는 우쿨렐레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죠. 이렇게 취미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삶의 의미와 연결될 수 있어요. 취미를 적극적으로 가지려면 자신의 관심사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지금이 시작하기 좋은 시기예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가 있어요. 또 몸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한다면 댄스, 요가, 골프 같은 활동적인 취미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해결책으로는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취미 강좌를 듣거나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독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취미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취미를 찾고 꾸준히 즐기는 것이에요. 취미 하나가 인생의 즐거움과 만족도를 크게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섯째,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0대에 퇴직한 이 선생님은 지역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었죠. 또 다른 예로 65세에 은퇴한 김 사모님은 독거노인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있어요.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멘토링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학교나 복지관에서 강의를 하거나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부를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도 사회에 기여하는 한 가지 방식이에요. 해결책으로는 우선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보는 것이 좋아요. 지역 봉사단체나 비영리 단체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자신의 일정과 맞는 활동을 선택하면 꾸준히 지속할 수 있어요. 또한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관계를 넓힐 수도 있어요.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면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일곱째, 디지털 기술을 익혀야 한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되었어요.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기술을 어려워하고 멀리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0대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운 이 할머니는 이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자주 하면서 가족과 더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또 65세에 SNS를 시작한 박 할아버지는 동창들과 다시 연락이 닿아 추억을 공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디지털 기술을 배우면 금융 거래도 편리해져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고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또한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건강관리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죠. 나이와 상관없이 디지털 기술을 익히면 더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해결책으로는 우선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법을 천천히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또한 손자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간단한 기능부터 익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스마트폰을 활용한 카카오톡, 유튜브, 인터넷 검색부터 차근차근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겁먹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이에요. 디지털을 활용하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여덟째, 여행을 즐겨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에 익숙해지고 변화를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는 것은 정신적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여행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미지의 장소를 탐험하면서 삶에 대한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75세의 박 할머니는 친구들과 함께 국내 여행을 시작하며 오랫동안 꿈꿨던 명소들을 방문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즐거운 추억을 쌓으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죠. 또 다른 예로 68세의 이 할아버지는 해외 배낭여행을 도전해 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젊은 시절의 열정을 다시 찾았어요. 여행은 단순히 먼 곳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근교의 작은 마을을 방문하는 것도 포함돼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하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여행을 즐기면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해결책으로는 여행 계획을 미리 세우고 체력과 예산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국내 여행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여행을 함께할 친구나 가족을 찾아 동행하면 더욱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여행 프로그램도 많아졌으니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추천해요. 중요한 것은 여행을 즐기고 그 과정을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홉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과 불안이 많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75세의 김 할아버지는 은퇴 후 무기력감을 느꼈지만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면서 작은 행복을 발견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 결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우울감도 사라졌죠. 또 다른 예로 68세의 박 할머니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걱정 대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감을 키워나갔어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면역력도 높아지고 삶을 더 활기차게 살 수 있게 되죠.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작은 기쁨을 찾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해결책으로는 먼저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일을 적어보는 것이 좋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을 즐기는 것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키우는 데 도움이 돼요. 또한 부정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정보에서 거리를 두고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긍정적인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나이에 상관없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열째,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 나이가 들어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죠. 예를 들어 70세에도 피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스타일을 유지하는 이 할머니는 스스로를 아끼는 태도가 자신감을 높여준다고 해요. 또 65세 김 할아버지는 매일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운동하고 독서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돌보는 습관은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챙기는 것이 필요해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죠. 또한 외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필요해요. 명상이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해결책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돌보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하루에 10분 정도 명상을 하거나 감사일기를 쓰면서 자신이 잘하고 있는 부분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늙어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어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경제적인 자립을 유지하며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배움을 지속하고 취미를 적극적으로 가지며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면 더욱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디지털 기술을 익히고 여행을 즐기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면서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